역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제 모습. 화요일이 돼봐야 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어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도 온종일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끌림이들을 만날 시간에 같은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어찌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지요?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문희정의 끌림 속 굴림, 저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갔네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네, 화요일에 끌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보주스캑스였어요. We are all alone. 뾰루퉁님께서 어제 신청하신 곡이었는데 오늘 틀어드렸습니다. 어제 굴림이냐 어울림이냐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로 할까 말이죠. 문희정 아나운서가 정해주기까지 기다리다가는 금요일이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굴림, 내일은 어울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정 출연자라면은 한 가지로 정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들인데 다양성을 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 굴림, 수요일은 어울림, 나머지 목요일과 금요일은 뭐로 할까요? 우리 끌림이들의 관심과 의견을 받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제가 끌림을 진행할 동안 어떤 이름으로 방송 제목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근데 어제처럼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바로바로 나왔잖아요. 의도하지도 않은, 또 예상하지도 못한 건데 이렇게 서로 무언가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하기가 더 편안하듯이 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정신이 없었던지 신청곡 소화를 제대로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차근차근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노래 소화를 못하게 되면 문희정 아나운서에게 이 신청곡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사연과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또 제게 하고 싶은 말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빵 게시판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방송 시작 전부터 지금 팟빵 게시판이 잘 안 돼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송은 제대로 나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혼자 이렇게 허공에 대고 떠도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팟빵 게시판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요.
팟빵 게시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의 남자죠. 전영관의 울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 전화 1688-0546, 1688-영어 for yo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English.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곡을 잘못 틀었네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팟빵 게시판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 잘 들리는 거 맞나요? 답답해. 내가 허공에다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솔롱구스님의 곡을 걸어놓고 이소시에이션의 노래를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네요. 잠시 뒤에 틀어드릴게요. 이 곡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어제는 그래도 무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무난하지 않게 방송을 이어갈까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팟빵 게시판이 보이지 않더라도 듣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방송해볼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이소시에이션의 노래였죠. Never My Love The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JJ 킴님께서 이 끌림 자주 들으시죠? 근데 어머님께서 귤 보내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오늘이었죠.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에서 손병희 선생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귤 너무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껍질이 얇고 먹으니까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귤 킬러였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귤을 몇 개나 먹었던지 하도 많이 먹어서 손톱이 노랗게 될 정도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요. 네, 어찌됐든 귤은 언제나 먹어도 참 좋은 괜찮은 과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과도 참 좋아하고요. 우리 끌림이 가족들은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 제대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마고지님, 지금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오늘 오전 한 11시 18분쯤, 네.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쌀 주문하려고요. 집에 쌀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꼭 전화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때 그 명절 때 백마고지님 쌀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어머니께서 너무나 맛있다면서 이 쌀을 꼭 주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전화를 계속 해야지 하면서 못하고 있었다가 오늘 했었는데 오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루고요. 내일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꼭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화요일의 남자 전영관의 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은 여전하죠? 네, 여전하군요. 아까 그 전 방송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떴습니다. 네. 꽃님이님께서 한참을 헤매다가 기어이 들어왔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울림에 동참하기가 힘들군요. 하필이면 팟빵이. 그래도 제 목소리는 또렷이 잘 들립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오고 갈 수가 있잖아요.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많은 분들이 또 팟빵이 안 돼서 고생하셨나 보네요. 저처럼.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이제 되네요 하셨고요. 허수님께서 잘 들려요 파이팅 하셨고요. 시생님께서 세로 고침을 계속 누르지 마시고 눌러놓고 기다리면 아래로 아주 천천히 펼쳐집니다. 네. 이게 또 우리 이 끌림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건가요? 팟빵이요? 네.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인내심을 갖고요.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도 오셨네요. 출첵 힘드네요. 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요일인데. 월요일 우리 힘들게 잘 이겨냈는데 화요일도 오늘도 잘 보내셨죠?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수요일을 맞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이 끌림 들으면서 말이죠. 근데 이렇게 팟빵이 또 도와주질 않네요. 커피나무님께서 잘 들립니다 하셨고요. 작은아이님께서 하트를 또 보내주셨네요. 내가좋아님께서도 게시판은 버벅대도 방송은 잘 나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쿨쿨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방송은 된다는 걸로 일단은 다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신청곡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사연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참 그 시작부터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한소리님께서 팟빵 게시판 안 되면 우리 국민TV 라디오 게시판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팟빵 게시판 상태가 괜찮은데요? 네.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니까 잘 됩니다. 바로바로 글이 올라옵니다.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 정하나님 오늘 컨디션 어떠신지 걱정돼요 하셨는데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오늘 너덜너덜입니다. 너덜너덜. 예상은 했지만 사실 어제 방송에서 내일이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떨지 모르겠다고. 근데 예상이 적중했어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끌림 이 시간. 저에게는 어찌 보면 일상 탈출? 휴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방송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고 또 우리 끌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또 설렘도 갖고 그러고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이사님께서 방송 잘 되고 있어요. 정승주 아나운서님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백마고진님께서는 아침에 오전 중에 회의 중이셨군요. 그렇군요. 카톡으로 소통하신다고 시생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네,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또 바쁜 와중에 전화를 드렸었군요. 당황하진 않으셨어요? 네, 백마고진님.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재채기님께서 살포시 출첵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고요. 플리포도님도 이제야 열렸네요. 네, 이제야 열렸습니다. 코이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전주에서 전북지역조합원 한마당 행사 한다고 포스터 올려주셨네요. 12월 7일입니다. 오후 3시에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응답하라 참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국민TV 라디오 공개방송 전북지역조합원 한마당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는 제가 보고요. 특별 공연 초대 가수입니다. 손병휘. 그리고 특별 출연입니다. 정동영 의원. 그 다음에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라는 특강도 있고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디오에서 듣던 목소리 실제로 이제 얼굴도 보시고 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 만나보시면 또 새로운 추억 만드실 수 있겠죠. 거제 현이맘님께서 팟빵이 왜 속을 썩이나요? 거제 잘 들립니다. 승주 하나 당황하셨어요? 하셨는데 네,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저 혼자 스튜디오에 있었으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혼자 있지 않거든요. 이분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게시판 알려져서 네. 많이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했죠. 근데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네. 게시판 안 열리니까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다급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네, 저 또한 그랬어요. 예,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언론 채널을 가져야 한다는 네. 그런 암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안 들리면 이렇게. 맞아요. 제 소리가 안 들리면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답답해지겠구나. 우리 국민 TV 라디오에서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약간 이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그 순간이 왔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네. 잘 될 겁니다. 저는 전영관 선생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인사는 해야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끌림 청취자분들께서는 매주 이렇게 만나시지만 저는 문희정 아나운서에게 전영관 네.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좋은 분이다. 역시 그 문희정 아나운서가 총명해요. 사람을 알아볼 줄 알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군요. 제가 방송 중에 몇 마디 이렇게 또 나눠보니까 말씀을 너무나 또 잘 들어주시고 잘 해주시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입니다. 꽁이 그러죠. 꽁이 네. 이렇게 숨으면 자기 머리만 덤불 속에 넣는데 꽁진 다 보이거든요. 네. 누군지 알아요. 지금 막 말은 안 하겠지만. 와 계신가요? 이름을 네. 바꿔서 글을 좀 올리고 계신가요? 숨겨지나? 활자에도 다 그 문중전의 향기와 위엄과 재치와 말버릇이 다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전영관 선생님께서 이거 혹시 문중전 아니야? 문중전 아니야? 음악 나갈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살짝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리 끌림이 분들은 어느 분일까요?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전영관 선생님의 울림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전영관 선생님. 예. 네. 오늘 준비해 오신 게 어떤 건가요? 오늘은 작별이라는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연말이니까 네네. 우리가 이별하기도 하고 흔히 이제 뭐 정리를 한다, 이별을 한다, 뭐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자리로 간다. 예. 뭐 너를 이제 잊는다, 우리가 언제 또 만날까,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다기보단 그것이 내 추억의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드디어 이제 비로소 그게 제자리 아닐까 싶어요.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다가 스쳐서 어딘가에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완전히 잊혀지지 않고 어느 자리인가 가서 머무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연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잊고 만나고 한다기보단 제자리로 보내는 것들의 시간. 참 그 전용관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작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좀 슬픈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더 받아들이게 되네요. 그렇죠. 글은 굉장히 슬픈데 이걸 이대로 감상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네네. 낭독은 그렇게 하고 내용은 그렇지만 네. 실제 우리가 살면서 숱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건 또 만난다는 건 이별을 전제로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별도 되고 또 잊어먹는 일도 되고 그러니까 제자리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조금 마음의 부담도 덜하고 상처나 후회나 이런 것들이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연말이라서. 네. 그러면 한번 낭독을 들어볼게요. 선생님께서 낭독하실 동안 제가 전영관 선생님께서 낭독하시는 글을 팟빵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작별. 괜찮다 웃어주고 돌아오다가 울었다.
몰아치는 바람에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처음으로 겨울 바람이 고마웠다. 외투도 주인의 상심을 나눠 가졌을 테지만 뒷모습까지 가려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행복했던 시절에 선물 받은 탓인지 목도리는 펄럭거릴 뿐 얼굴을 숨겨주지 않았다. 젖은 나무가 남은 물기를 털고 있었다. 슬픔은 오래가지 않는 감기 같은 거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싶었다. 오목한 자리마다 빗물이 고여 있었고 낙엽들은 거기 모여 몸에 물기를 채워버려 동동거렸다. 소용없다고 말해주려다가 밟고 지나쳤다. 주인은 이미 흠뻑 젖었는데 눈치도 없이 구두는 제 몸을 적신 채로 걸음을 옮긴다. 모퉁이가 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들썩이는 어깨를 보일 뻔했다. 슬픔은 전염되기 쉬운 질병이라서 망설이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섰다. 남겨두어도 누구 하나 병들게 할 수 없이 허약한 슬픔이라서 나 혼자만 알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내게는 지독해도 상대에게 건너가는 순간 발톱이 빠지고 송곳니가 무뎌지고 절규마저 잦아든다는 걸 안다. 독한 짐승이 봄날의 고양이처럼 변하는 걸 바라보기 싫었다. 돌아오며 잠깐 울었다. 불 꺼진 거리는 표정을 지우고 잠든 척하며 나를 외면했다. 골목이 많은 방향으로 걸었다. 여러 번 꺾어지면 내가 흘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았다. 바람이 그것들을 낙엽과 뒤섞어 주기를 기대했다. 멀어지고 있는데 자꾸만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에 어깨를 움츠렸다. 불길함은 항상 적중한다는 걸 안다. 사람이 간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그대가 일어선 자리. 채울 수 없을 건데, 그, 가사 보면 슬픈 이별도 하지 못하고 아픈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별의 공식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나 봐요. 우리가 이 드라마틱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네네. 드라마도 어쨌든 대본이 있고 극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허구겠죠. 예, 개연성을 가진, 예, 네. 개연성을 가진 있음직한 허구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별을 할 때 이 가사에 나오는 대로 슬픈 이별, 붙잡고 울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도 해보고, 네. 비라도 뭐 확 온다든지, 그런 흔히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네. 그렇게 이별을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랬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헤어지는 거라면 물론 그 당시에는 안 헤어지길 바라고 그 사람을 잡고 싶겠지만 네네. 조금 지나서 그 헤어짐으로부터 내가 조금 빠져나왔을 때는 더 멋있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 사람에게 더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 할 텐데 쌤께서도 이런 가사 내용과 같은 사랑 그리고 이별을 해보셨겠죠. 연애야 뭐 이렇게 옛날에 뭐 했지만 네. 저도 이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황하고 네. 그 일단 내가 만나던 사람을 내일부터는 볼 수 없다.
이런 것에 당황하는 시간들이 네. 많아서 네. 외려 이렇게 멋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할 때는 참 좋지만은 헤어질 때의 어떤 그런 당황스러움은 어느 순간이 와도 계속 당황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시간이 가면 점점 약해지기는 하겠지만, 네네. 오래 남는 것도 있고, 통증만 사라지고 흔적은 남는 것들, 흉터처럼 그런 것들이 듣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별은 연말을 기해서 네. 헤어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렇지만 이렇게 괜찮다 웃어주고 돌아오다가 울었다. 뭐 울 수 있겠죠. 남자도 울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지극히 이 감정에 폭발되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연말을 맞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자리로 가는 것들 아니겠느냐. 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 어디엔가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예. 올라가게 되면 내려와야 하니까. 네. 그런 게 있듯이. 근데 그 노래가 나갈 동안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셨어요. 제 습관이에요. 이거 하는 동안 따라 부르는 거는 뭐. 무슨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또 따라 부르셨는지 저는 이 모습을 또 처음 보게 되니까 약간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습관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은 이 노래에 대한 추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람이. 노래에 대한 추억은 없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 낭독을 할 때는 그 분위기, 또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는 그 노래의 네. 가사, 네. 이 가사를 쓴 사람, 이 사람의 추억,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흠뻑 취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좀 될까요? 그 노래에 대해서 이 노래의 그렇죠. 어떤 예. 감성에 흠뻑 취하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즐기는 거죠. 싱크로. 아니 근데 목소리가 일단은 저음이신 편이잖아요. 지금 전용관 선생님께서는 많이 저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기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전해지는 음성이 예. 굉장히 저음인 편에 속해요. 예, 그렇다 그러네요. 네. 제가 들어봐도 굉장히 낯설고 어떤 때는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어요. 방송 이렇게 이제 하고서 들었을 때는. 그럼 평소에 생활하시면서는 주변에서 목소리 좋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으셨어요? 어쩌다가 한번 누가 이제 전화 목소리 굉장히 좋다. 그거 한 10년에 한 번 듣는 소리 같고요. 네네. 그래서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이 헤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전해지는 방송 목소리로 듣는 거죠? 네. 굉장히 지금 부럽습니다. 이 목소리 자체가. 아유, 별 말씀을. 제가 전화를 한 2번 드렸어요. 전용관 선생님한테. 네.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컬러링. 마이 올이더라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제가 팝 가수 가운데 좋아하는 한 사람이에요.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 저는 그냥 벨소리가 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의외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그냥 그 기본 벨소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일단은 오늘 처음 뵀었고 예전에 한번 먼 발치서 이렇게 본 이미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든 이미지였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으시고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시고 그래서 약간은 좀 그랬거든요. 오늘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왜냐면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교감 선생님의 느낌. 선생님 느낌. 약간 바르고 정직하고 똑부러지는 선생님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갑에 데일밴드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덜렁거리고 항상 손톱이고 어디고 상처가 있는 편이고 네. 심지어는 이렇게 문을 닫을 때 발 하나가 덜 나온 상태로 문을 닫을 때도 있어요. 정말이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세면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발이랑 다 씻는데 네네.
전에는 우리가 이 욕실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네. 수도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세수하고 발 닦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네. 양말을 안 벗고 발을 그냥 세수대에다가 담그는 때도 있을 정도로. 아, 뭔가에 계속 집중하고 계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딴 생각을 많이 해서. 좋게 표현을 해드렸더니 또. 네. 네. 이렇게 자꾸 사고도 치고. 네. 좀 그런 편이죠. 아니,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빈틈이 없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실제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일을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심지어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면 페이지 수 계산 다 해서 하루에 몇 페이지, 네. 하루에 몇 페이지씩 보면 며칠 걸리고 이거 얼마, 분량이 얼마큼 되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표 세워놓고 네네. 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건 뭐라건 그러는 편이기는 한데 네. 그거 외에 일상적인 거는 게으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몇몇 가지만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그렇죠. 네, 몇 그리고 가지만. 살면서 우선순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뭐 그러신 편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고. 우선순위에 당연히 있고 멋있게 살자죠. 흔히 말하는 쪽팔리는 건 하지 말자. 좀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나중에 좀 이렇게 전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참 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화 친구에 보면은, 네네. 이제, 친구가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네. 친구가 죽었는데, 재판정에 섰을 때, 재판장이 물어볼 때,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사형선고였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와서 야, 너 지금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왜 거기서 그거를 변호를 안 하느냐, 네 자신을. 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유호성이었죠. 네. 유호성이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쪽팔리잖아. 저는 그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남자가 지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가 거리에서 칼을 맞고 죽었는데 자기 자신을 구명을 하려고 막 변호를 해야 된다면 저것도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나름 멋있다. 그래서 저거 괜찮다. 상황에 따라, 정황에 따라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서로 그게 내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하더라도 쪽팔린 건 하지 말자. 뭐라 그래야 되나? 선생님은 약간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남자는 이래야 된다. 혹은, 남자가 하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멋있는 모습은 이럴 것이다. 약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찾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눈에 좀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셨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선생님께서 낭독하신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 해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이 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시를 봤을 때는 그냥 작별했을 때 이별이 떠올랐고 그죠? 네. 예. 그리고 전형적인 남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남성적인 것들이죠. 그러면서도 되게 좀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모퉁이가 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들썩이는 어깨를 보일 뻔했다. 이 부분이 저는 또 어떻게 다가왔냐면 남자지만 그도 보통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좀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제가 말이죠. 밑줄을 쳐놓고 있는 부분은 행복했던 시절에 선물 받은 탓인지 네. 목도리는 펄럭거릴 뿐 얼굴을 숨겨주지 않았다. 맞아요. 이 부분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별이 다가왔을 때 네.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별에 대한 슬픔을 완화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심화시켜주는 경우가 더 많죠. 가슴을 조금 더 저미게 만들고. 더 안타깝고 이제는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더 하게 만드니까 네. 그런 부분. 슬픔은 오래가지 않는 감기 같은 것. 아니면 슬픔은 전염되기 쉬운 질병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모퉁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다시 나오죠. 네네.
여러 번 꺾어지면 내가 흘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런 건 남자이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근데 거죠. 참 그 남자이기 때문에라는 것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남자이기 때문에 이래야 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아,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겨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남들이 보는 삶이잖아요, 그게. 내가 그렇죠. 생각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그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내 삶을 사는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말이죠. 나라는 존재가 네. 타인의 욕망을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죠. 내가. 타인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도 어찌 보면 남들이 좋다고 했던 것, 남들이 부러워했던 것. 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가 나일 수 있고 그 욕망의 덩어리가 난데 네. 다 빼내고 나면 정말 처음부터 나인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또 해볼 필요도 있어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네, 저도 답은 못 내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게 되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네.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기준으로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으로부터 나에게 온 욕망은 아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고 나도 거기에 어느새 편승돼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답은 사실 못 냅니다. 이거는. 여태 살고도. 아, 정말 아까 방송하기 전에 선생님께 그런 말씀 드렸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삶이 수행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살면서 삶이 호락호락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고, 내가 누군지, 나는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 이게 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끝까지 답을 내지는 못하겠죠. 이제 방향 정도를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방향 정도. 예. 이쪽으로 가면 네.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쯤 답을 낼 것 같아요. 청춘은 그 답조차도 그 방향조차도 못 찾아서 네. 이쪽 저쪽을 방황을 한다고도 하겠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아 이쪽이 정답에 가깝겠다. 조금 더 바르고 부끄럽지 않은 쪽이 되겠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찾으신 거예요? 정답은 찾지 못하셨지만은. 제가, 아버지가 32, 제가 32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내가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다. 이제서야. 그래서 뭐 이제 20년 지났지만, 지금은 저런 사람을 철든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한 반쯤 그런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절반 정도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러면은 정말 선생님께서 반 정도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와 저는 한참 멀었겠네요.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내가 3학년 때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82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네. 그러니까 3학년 때 이제 태어난 거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또 어찌 보면, 제가 32살부터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네. 또 철이 더 들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나를 생각해보면 훨씬 더 어른스러워요, 내가 봐서. 그런가요? 네. 더.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개인적인 주변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온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혹은 대학생 때, 참 너는 외모 자체가 너무나 어려 보이고 애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신중해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중해 한때 고민은 지금은 이제 볼살이 없고 되게 말라 보이지만은 볼살이 통통했거든요. 그리고 몸무게가 85kg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날씬한데. 네, 지금은 엄청 많이 빠졌죠. 국민 TV에 와서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념의 사나이네. 살을 빼려고 뺐던 건 아니고 군대에서 이제 군복무 생활하면서 한 20kg 정도가 빠졌어요. 신경을 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살이 빠지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난 빨리 어른스러워지고 싶다. 어떻게 해야 어른스러워질까? 어떻게 해야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찌 보면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인데 괜히 그렇게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빨리 답을 찾고 욕심도 좀 빨리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을 안 하면은 네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그 욕심을 반쯤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글쎄요. 어떤 게 나을까요? 일단은 저는 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성취를 못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네. 아니면 거꾸로 그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더 쉽고 빠르게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급해지지 않고 맞아요. 실수를 줄이니까. 맞아요. 예. 더 신중해지겠죠. 예. 그 답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그런 욕심, 욕망, 분노 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가려지고 잊혀지고 현혹이 되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본질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살면서 그런 본질을 잊는다는 것조차도 좀 이렇게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어렵습니다. 올해 저도 뭐 이제 어지간히 살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어른이거든요. 이제 네. 거리에서 누굴 만나도 네. 아저씨고 어른인데 과연 내가 어른인지 여전히 고민은 많아요. 여전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속된 표현이니까 포스가 남다르세요. 네. 그런 건 느껴져요. 그런 게 느껴져서 저분 되게 궁금하다.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저 사람은 딱딱해 보인다. 뭐 심지어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지독하고 철저했어요. 근데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은 굉장히 지독하고 별명이 독사였는데. 독사. 네. 그래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정말 이렇게 킹코브라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랬는데 40대 중반으로 오면서 이제 많이 버렸죠. 그걸 많이 버리고 이게 아니다. 그 전에는 내 스스로 업무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아랫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내 봉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내가 받는 봉급에는 아랫사람들을 가르쳐서 기술자니까 잘 가르쳐서 얘네들이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네. 얼마간의 회사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나의 임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아랫사람들한테 책도 사서 보게 만들고 안 볼 수 없게 자꾸 뭐 독촉도 하고 갖고 와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책 사주고 한 2-3달 지난 다음에 이제 책 밑에를 이렇게 보죠. 손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딴 거 볼 거 없어요. 손때 묻은 우린 현장에 있으니까 아마 이제 먼지가 많은 데 있으니까 네. 펼쳐본 자리는 반드시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봤는지 뭐 체크까지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착한 아저씨가 돼가고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죠? 직장 생활도 27년을 했으니까. 네. 별별 일이 다 있고 또 건설회사에 있으니까 조금 더 험한 직장. 흔히 말하는 사무실에 있는 직장이 아니니까. 네. 심지어 심할 때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로동 그 화재 난 현장이 네. 저희 회사 제가 다니던 회사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장도 저랑 동갑내기 동기랑 마찬가지인 소장이고 직원들도 잘 아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그런 현장에 있으면 그 직원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요. 2명이 그렇게 해서 화재로 죽고 그러면 네. 그 자리를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가서 그걸 치우고 한다는 게 그렇구나. 예, 당한 사람들은 정말 그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세계죠. 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현지에서 우리 돈으로 한 1,000여만 원씩 이렇게 브로커한테 주고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중국 한족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주고 온다는 거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 우리로 봐서는 1억도 넘는 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화폐 가치로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돈 받는 날 돈이 안 나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막 험악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다 지나왔는데 느끼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직장 생활하고는 달라서 때로는 제 자신이 험해질 때도 있고 또 그거를 독이 오른 거잖아요. 내 네. 마음에 독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씻어내는데 시간도 걸리고 씻어내는 동안 그게 또 주변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주게 되니까 가족들도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조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이 조금 이제 한 50%쯤 들어서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 때문에 불편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더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좀 낮추고 있으려고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네.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나는 나와 불편해지는 사람들과 나는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 이래서 나랑 그러니까 왜 그런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뭐 동전의 앞뒷면 같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 하는데 또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또 다르게 또 전해지네요. 그 의미가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왔다가 100년도 못 살고 가는데 네. 누군가에게 기왕이면 기쁜 존재. 저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 좋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마음속에 그늘이 있었던 것도 좀 사라지고 그런 존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네. 가끔 제가 이제 시집이나 이렇게 사인을 해줄 때 그런 기운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끔 써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적어주세요? 당신과 마주하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유죄다. 이렇게 씁니다. 와, 멋있다. 좋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됐으면 싶겠다는 거죠, 저도. 당신이 나와 마주했는데 네. 행복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유죄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남들이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저 역시도 남한테 좀 나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애를 쓰는 거죠. 성격이 예민한 탓도 있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전영관 선생님도 생각 많이 나시죠? 방송하는 동안은 생각 안 하려고요. 정말요? 네. 생각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방송하기 전에 참 문희정 선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영관 선생님께서 문희정 아나운서에 대한 그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없을 때 열심히 뒷담화하는 거죠. 원래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문 선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했다고 지금 자수했으니까 괜찮아요. 문 선배 어떤 표정이 지금, 상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속눈썹 3개가 지금 떨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히읗히읗님께서 승조 오빠, 별별 특강 듣는 것 같아요. 시간대만 바뀐. 그런가요?
그리고 중년 공시생님, 네, 노래 잘 들으셨죠? 내추럴 파레트님께서도 별병 특강 듣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 가만히 옆 테이블에 두 분 대화를 엿듣는 기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들을만 하시면 고맙고요. 시간대가 주는 약간 어떤 그런 편안함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른한 것도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게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일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틀어놓은 것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몰입도, 집중도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항상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기 그런 점들이에요. 이게 단순히 게시판의 사연을 잠깐 읽고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방송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야기가 좀 있는 방송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한테나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소중한 기회고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방송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고맙고요. 아까 시생님이 그 펌프 사진 올려주셨어요. 양말 신고 등목 한번 하시자고. 그리고 이제 펌프 보면서 그 마정물 생각이 또 나서 물을 좀 부어야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먼저 한 바가지 붓고 우리가 이렇게 펌프질 하잖아요. 네네.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낭만적입니다. 네. 마중 나가는 물인 거예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 그래서 이름이 마중물인데 네. 그게 우리 그 방송이 여러분들 따뜻한 저녁을 만들어드리는 마중물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 국민TV 공정언론이 세상을 바르게 잡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거 약간 정치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리문디님께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너무 딱딱해 보이고 가까이 범접하기가 망설여지지만 허술하고 어설픈 사람이 다정다감해 보이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네, 지우디님 십자수 놓고 계시네. 문충전 그대가 그립소. 근데 손은 여자분 손 같이도 보이거든요. 남자분 손은 아닌데. 네. 특히나 엄지손톱에 손톱 소지를 한 걸 봐서는. 네. 여자분 손인데. 그 지우디님이 참 이 포토샵 작업이라고 하나요? 이 사진 작업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런 것도 같고요. 근데 이게 십자수 코의 위치로 봐서는. 네. 포토샵으로 한 것 같지 않은 것도 같고요. 이게 실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희정 아나운서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복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용관 선생님. 예. 원래 오늘은 한 개를 더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 글을 말이죠. 작별 말고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네, 박철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네네.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하수구 막혀서 동네 설비집에 얘기해서 뚫었는데 네. 돈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가다가 비 오니까 그냥 이걸 맥주 마셔버렸어요. 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러지 말고 갖다 주라고 또 줬는데 네. 이번엔 자스민 나무 하나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남편이 딱 봐도 없는 살림인데 그 수리비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술 먹고. 네. 그래서 꼭 참고 한 번 더 줬더니 이번엔 자스민 나무를 사오고.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잘못된 가정일 수도 있는데. 네. 박철 시인은 그걸 어쩌면 이렇게 싸하게 풀어냈는지. 이게 일상성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네. 흔한 거는 아닌데. 네. 왠지 여기서 무슨 무능함이나 가정 불안화 이런 게 느껴지기보다는 읽고 나면 싸해요 기분이. 사는 게 뭘까. 그래 꼭 필요한 돈을 가지고 어딜 가든 중이었더라도 비가 오면
맥주 한 잔 먹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래 뭐 큰 돈 아닌데 네네. 눈에 들어온 자스민 나무 한 그루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예. 가다가 안 되면 조금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이럴 수 있겠다. 내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때 왜 이거를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못 넘기고 감정 소비를 많이 했을까. 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의 의미로 한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박철. 막힌 하수도 뚫은 노인 4만 원을 들고 영진설비 다녀오라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2번이나 길을 나섰다.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를 지나는데 굵은 비가 내려 럭키 슈퍼 앞에 섰다가 후두둑 비를 피하다가 그대로 앉아 병맥주를 마셨다. 멀리 쑥국새처럼 비는 그치지 않고 나는 벌컥벌컥 술을 마셨다.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고 영진설비에 가다가 화원 앞을 지나다가 문 밖 동그마니 홀로 섰는 자스민 한 그루를 샀다. 내 마음에 심은 향기나는 나무 한 그루. 마침내 영진설비 아저씨가 찾아오고 거친 몇 마디가 아내 앞에 쏟아지고 아내는 돌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나는 웃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섰는 아이의 고운 눈썹을 보았다. 어느 한쪽 아직 뚫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도 숲속 깊은 곳에서 쑥국새는 울고 비는 내리고 홀로 향기 잃은 나무 한 그루 문 밖에 섰나.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내겐 아직 멀고 먼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저는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과 좋은 노래를 부르신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면 전 직장에 있을 때 2시부터 4시까지 트로트 음악이 나가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셨을 때 성대모사도 하시고 정말 말씀을 재밌고 정말 맛깔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배한테 그랬죠. 이분이 혹시 개그맨이냐. 그랬더니 이 아면을 불렀던 이분은 가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하면서 되게 민망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에 대한 추억이 또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전용관 선생님은 이 고한우의 아면 말고 다른 노래를 또 좋아하신다고요. 네. 너 하나만 사랑해. 너 하나만 사랑해. 난 따다다 이렇게 나가는 전주가 있는 네. 노래는 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노래도 들어보고 앞서 우리가 함께 들어봤던 낭독을 해주신 거는 참 이 대책 없는 사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근데 왜 밉지 않고 왜 한심스럽지 않은지 그게 이제 시인의 솜씨이기도 하고 네. 어떤 시의 맛이기도 하겠죠. 참 어찌 보면 무능력한 그런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네. 무능하고 엉뚱하고 유약하고 그런데
참 어떻게 좀 미워 보이지 않는 게 그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일까요? 어떤 순수함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한테도 누구나 이런 면과 이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무리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고 싶을 때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네.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을 건데 이와 같이. 네네. 그러면서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요? 읽는 독자들이. 네. 그래 나도 이럴 때 있었어. 아니면 나도 그냥 좀 이렇게 대책 없이 지금 내가 굉장히 일상들도 힘들고 맞아. 막 스케줄이 막 미칠 것 같은데 네네. 나도 그거 한두 개 빵꾸 내고 가다가 어디 회의하러 지방에 가다가 휴게소에서 내려서 그냥 안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의 위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네. 저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살면서 이 시간에는 이거를 정확히 해놔야 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바삐 움직일 때가 굉장히 저는 많거든요. 그렇죠. 암만 해도 방송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네. 예. 그래서 더군다나 국민TV는 일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대 이 시간을 때 일을 해놓지 않으면은 정말 그 일을 언제 이제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탁탁탁탁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멀티가 돼야 하는데 한 번은 그냥 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냥 놔버리고 싶어. 그냥 놔버리고 싶어서 놔버렸는데 네.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도 일이 돌아가네. 문득 처음엔 두렵다가. 네, 맞아요. 예, 또 홀가분해지기도 해요. 한번 놔보면. 네, 맞아요. 자꾸 사고를 치면 곤란한데. 맞아요. 가끔 한 번쯤은 그렇게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의 일상에서 조금 한 번쯤 벗어나거나 한 발을 이렇게 옆으로 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네. 한순간 그냥 잠깐 내려놔버리면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이 날 줄 알고 계속 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게 어찌 보면 고용된 자들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좀 아주 냉정히 말하면 고용된 사람들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방송국은 조금 덜하지만 일반 직장에 있으면 숫자 때문에 네. 굉장히 물론 방송국은 청취율이라는 게 있고 시청률이라는 게 물론 있겠지만 네.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목표 연말 목표 월간 목표 뭐 달성률 뭐 이런 뭐 매출 이익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런데 어찌 보면은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비전이라는 건 사실은 사장님의 비전일 경우가 많아요. 뭐 대한민국도 역시 흔히 말하는 선거에 나왔던 각종 그런 구호들은 네. 과연 그것이 우리의 구호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번번이 속았듯이. 그렇죠. 회사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비전이라는 걸 제시하지만 사실은 그건 고용된 자들의 비전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맞죠. 그냥 네. 따라갈 뿐이죠. 네. 그 비전에 맞추어서. 회사는 뭐 어쩔 수 없다지만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내 자리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짱돌을 들겠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도 뭐 당연히 변함이 없고 내가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돌, 내가 던질 수 있는 건 꼭 들겠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요즘에 하는 생각이 뭐냐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어떤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엔 아무도 안 남죠. 네. 결국에는 과정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많이 얻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걸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 제 마음을 중요시해요. 네. 즐겁고 더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빨리 털고 싶은 건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제일
중심에 놓는다고 봐야죠. 네. 모든 것이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네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돈 쓰려고 버는 거지 취미가 화폐 수집은 아니거든요. 예, 쓰려고 버는 거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고 시작할 때 어땠고 지금 내 기분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찜찜하고 뭔가 두렵고 그런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의 경중을 가르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엉뚱한 짓일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준이나 자본주의적 기준으로 보면 네. 자기의 기분은 사실은 무시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 마음,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자꾸 살핀다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중간 지점 정도를 찾는 거죠. 자꾸 어느 쪽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하려면 중심을 잡고 싶은데 네, 잘 안 되니까 잘 안 돼서 네.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재희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저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승조 오빠는 국민TV에 오셔서 힘든 점이 뭐예요? 일이 많은 거 말고 심적으로 어려운 점 있나요?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렇게 하셨어요. 뭐 그냥 동전의 양면 같긴 한데요.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감이 커질 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가옵니다. 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항상 이 생각만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연습이 필요하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 질문, 자기 스스로한테 던지는 그런 질문이나 의문 이런 것들은 네. 일단 무조건 다 밑으로 내려놓고 어떤 일이 닥쳤더라도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혼자 방송을 해야 된다든가 네. 그랬을 때 자 그럼 24시간 동안 내가 방송을 하려면 필요한 건 뭐고 내가 어떤 걸 준비를 해놔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기도 바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의외로 그런 피로감, 두려움 이런 것도 줄을 수 있어요. 그런 감정들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혀.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커피나무님께서 시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설비 아저씨 입장도 이해가 되고 시인의 부인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이 입장도 이해가 되고 돈이 양껏 있으면 돈 갖다 주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돈이 있어도 미션 임퍼서블하는 과제일까요? 비가 죄인 걸까요?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정말 딱 정해서 뭐가 잘 됐다.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이렇게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저는 아이의 고운 눈썹을 보았다. 이 말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비가 아이의 눈썹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네. 그 모습. 네. 아름답고 싸한 장면이죠. 맞아요. 저는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냐면 자스민 한 그루를 샀다. 이 부분이 좀 어찌 보면 좀 엉뚱하고 그런 거긴 하겠지만은 참 그 순수한 면이 예. 저는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 나무 한 그루 사는 거. 네.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많이 엉뚱한 편이고 일도 많이 저지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낚시 다니면서도 사고를 많이 쳤고 취미 때문에도 이것저것 많이 그랬는데 네. 요즘은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지만 좀 조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거 하면서 주변 사람들 불편한 거 없나.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헤아리게 돼요. 그런 걸. 네. 조심하게 되고.
우유캣팀님께서 12시가 천천히 오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밤 공기도 좋고. 두 분 목소리가 시크하다 못해 다크 초콜릿 같다고. 카카오 100%입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선생님? 예. 노래 전에 잠깐 네. 오늘 머그컵 드릴 네네. 분을 골랐는데요. 네네. 소녀님이 제가 한동안 못 뵀어요. 그래서 소녀님 오셔서 네. 반가워서 소녀님한테 하나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전주 쪽 공개방송 공지 올려주신 코이님. 네. 방송 잘 되라는 의미에서 또 애쓰시니까 네. 저희가 뭐 작지만 이렇게 마음을 보탠다는 의미에서 코이님한테 소녀님과 코이님께 이번 주 머그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녀님과 코인님께 머그컵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밀려난 광고 타임 맞습니다. 그 광고를 틀어야 된다라는 걸, 깜빡 잊고, 광고를 틀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후심이라고 해서, 방송이 정리되기 전에 이렇게 광고가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살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내린 짱돌님, 콕 집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문리버 들어봤고요. 신청곡으로 띄워드렸고요. 또 이렇게 신청곡 계속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청곡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셔서 4시간 정도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걸 또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적어두겠습니다. 네. 무심703님께서 늘 한 번씩 생각하는데 복잡하지 않게 많은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살고 싶다, 쉬운 것 같지만 또다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이 복잡하지 않게 많은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되죠. 그냥 살아가는 과정 그럼요? 자체가. 네. 복잡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천지신화 창조님께서 글을 또 올려주셨고요. 머그컵 드린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셨나봐요, 코인님.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생각 같아서는 다 하나씩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마음은 그러네요. 진심입니다, 이건. 이 머그컵 자체가 이제 전영관 선생님께서 준비했다라는 거를 우리 끌림이들이 알고 있나요? 아니면은. 글쎄요, 그런 얘기는 안 드렸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예.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나요? JJ 김님. 네. 지금 태국에 계신데.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죠? 네. 못 듣는다고 아까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배터리가 다 돼서 집에 갈 때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시면서 굉장히 페이스북에서도 아쉬우셨어요. 굉장히 아쉬워하셨었어요. 못 들을 것 같다고. JJ 킴님이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정말로.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과 내일님. 네. 필로우맨 여자친구랑 같이 보셨다고.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 보셨나요? 예, 저는 봤습니다. 어땠나요? 전 아직 못 봤는데 필로우맨. 저는 연습 때 한번 가서 그 스태프들하고 다 밥 한번 먹고 네. 연습하는 거 어느 정도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 공연 가서 보고 그랬는데 어렵지만 매력적인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시중의 이런 연극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정말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굉장히 반전도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그런 반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연극은 보지 못했고 이제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시는 장면을 좀 가서 봤었는데 굉장히 그 강렬한 연기들을 많이 펼치시더라고요, 배우들께서. 네. 나중에 한번 저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멋있고 부러웠어요. 왜 나는 처음 젊었을 때 저런 걸 못하고 네. 노가다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전영관의 울림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요.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또 방송에서 인사도 나누고, 또 앞으로도 또
뵐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좋겠습니다. 날마다 만나면 더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 끌림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